서울의 밤은 여전히 무덥고 어딘가 건조했다. 그 속에서 백설이, 아니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고요하지만 묵직한 그림자처럼 주변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었다. 강렬했던 첫 등장 이후 그녀의 존재는 마치 이미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불편했다. 특히 김선재에게는 민강유통 로비 바쁘게 오가는 임직원들 틈에서 선재는 멈춰선다. 그 앞에 선 루시아, 단정히 묶은 머리와 날카롭게 다듬어진 말투, 하지만 눈빛만큼은 설이 그대로였다. 루시아는 살짝 손을 내밀며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선재는 그 손을 마주잡으며 무심한 듯 하지만 날이 선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경채는 스카이라인 슈트 차림으로 발끝까지 날을 세운 채 조용히 입술을 연다.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안 그래요? 그 말 한마디는 선재의 귓가에서 오래도록 메아리쳤고 동시에 그의 속을 천천히 갉아먹는 칼날로 변해갔다. 연숙의 저택. 정원에서는 장미가 활짝 피어 있었지만 거실 안의 분위기는 그와 달랐다. 설이와 마주 앉은 장연숙은 은은한 와인 향기를 풍기며 유리잔을 돌린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그러나 설이를 향해 또렷이 말했다. 두식 회장과 경채 사장의 인연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말이야. 그 말은 어딘가 허전하고도 복잡한 결말을 암시했다. 설이는 고개를 숙이며 잔에 입을 대었지만 이미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선 이유, 미소를 잃은 이유, 그리고 지금 이 복수국을 끌고 가야 할 무게들이 그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같은 시각, 민강유통 회장실. 경채는 한 손에 파일을 쥐고 다른 한 손은 떨리듯 책상 위를 짚고 있었다. 두식은 안락의자에 앉아 묵묵히 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이제부터 온라인 사업체들이 굴러갈 거니깐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해. 경채는 아버지를 노려보듯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무리한 일을 시키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는 뒤돌아 나가려던 그 순간 다시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 잊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뭘 포기하고 돌아왔는지. 민강유통.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거나 나누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두식은 그런 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말했다. 점점 더 나를 닮아가는구나. 그날 밤 설이는 자신의 집에서 미소와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딸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설이는 그 웃음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미소야,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고 연숙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걱정 마세요. 민강유통 제 손으로 무너뜨릴 테니깐요. 민두식 회장은 다음날 아침 문태경 본부장을 회장실로 부른다. 태경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두식은 탁자에 놓여있던 서류를 그의 앞에 내던지며 말했다. 누구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지. 짓밟고 올라서야지. 그 목소리는 경로했고 명확했다. 태경은 고개를 숙이며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회장실을 나오며 문태경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2번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민두식 당신을 막을 거니깐. 며칠 뒤 회사 회의실에서는 조건 유통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중이었다. 경채는 프로젝트 리더로 백설이와 김선재를 지정하고 있었다. 정루시아 씨는 어떠십니까? 이참에 루시아의 실력을 한번 보시죠. 선재는 어딘가 모르게 웃으며 경채에게 제안한다. 경채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선재는 설이가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 반대였다. 설이의 능력, 그것이 진짜라는 걸 믿고 싶었다. 한편 수정은 설이에게 다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모르는 비밀이라도 생겼나? 그럼 이제 우린 한 팀인 건가? 그 말에 설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동자만 잠시 흔들렸을 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문태경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그날 저녁 문태경과 설이는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인다. 태경은 갑작스레 설이를 노려보며 말했다. 사장님 지시라면 뭐든지 합니까? 엄한 사람을 해치는 일인데도.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었다. 태경은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결국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군요. 다음 날 아침 민강유통 로비. 선재는 서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다. 정 루시아라. 아니 내 눈에는 누가 뭐래도 당신은 백설이야. 그 말에 서리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기억하고 계시겠네요. 태양을 삼킨 여자 22화는 그렇게 과거의 비극이 다시 현재로 스며드는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놓는다. 서리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 또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30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혹은 그 비극을 되풀이하기 위해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또 누군가는 그 손을 밀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리는 여전히 꿋꿋이 서 있었다. 자신의 이름을 잃은 채 새로운 이름으로.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진짜 이름을 잃은 사람이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